네, 지금도 이제 막아가잖아요. 여기를 뭐 다른 곳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늘어진 패가 납니다, 이건. 이 패를 계속 버티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백이 이곳을 잇고 두었을 때,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아무리 이제 수를 줄여간다고 해도 여기를 메우고, 이렇게 메워가게 되면 뭐 아직은 지금 두수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을 막아갈 수는 있으나 결국에 이 돌은 좀 잡혀 있는 돌이에요. 그냥 막아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양이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집을 좀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두 기사 모두 지금 형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시점이고요. 아마 지금보다 이미 한 3, 40수 전에 아마 박하민 3단 거의 승리를 좀 확신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앙 쪽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더 흔들어 볼 만한 곳이 없었어요. 지금은 중앙을 두는 게 그래도 가장 큰 자리죠. 이 자리를 두지 않으면요. 아까 이제 두수 차이였잖아요. 네. 백이 이렇게 들여다봐서 끈차고 해서 이게 연결이 돼버리면 놓고 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다 집이죠. 그래서 흙이 막아가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한 수를 굳이 두지 않더라도 백이 한 수 빠른 형태죠. 그러니까 흙이 다시 한번 메워볼까요? 이렇게 메워간다고 해도 백이 여기를 두고 메우고 이렇게 메워져도 지금 여기 공배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네. 한 수 차이로 잡을 수가 있어요. 백이 한 수가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중앙에 차단하는 자리가 별게 없어 보이는데 내 집 자리인 거죠? 그러면 백이 놓고 따내야 되니까. 그 이상이죠. 왜냐면요. 여기 집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기만 네 집이고요. 네, 다섯 집. 다섯 이 집. 집까지만 해도 다섯 집이고,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서 흙이 여기를 또 조이면서 여기까지 조여지면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일곱 집 정도? 저렇게 옆에 숨어 있는 집들이 예. 있었네요. 차라리 이걸 들여다봤을 때 이 두 점을 버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사실 아마추어들은 끝내기 때 개가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걔가 힘들죠. 네, 이게 몇 집짜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대부분이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끝내기를 계산해서 하기보다는 감으로 하잖아요. 네, 감으로 진행하는데 끝내기에서 일단 너무 그렇게 많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선수 끝내기는 우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수 끝내기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양선수 끝내기죠. 네. 뭐 양선수 끝내기가 근데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다음 선수 끝내기 그리고 역 끝내기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끝내기를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기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박영훈 구단이에요.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추다가 끝내기까지 가면은 자신 있는 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내기 들어가는 시점에서 뭐 한 세 집 반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면 자신 있어 하는 선수죠. 물론 박영훈 구단만큼 이제 끝내기 잘하는 선수들도 몇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정확한 계산력이 바탕이 되어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소신산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출연하기 전에는 끝내기 하면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이창호 구단 부터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어떤 분이 있었죠?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시다 요시오라고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본
기사인데요. 이시다 요시오 선수가 뭐 이 계산 끝내기에는 굉장히 좀 정평이 나 있었죠. 근데 이제 이시다 요시오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잘 아시는 다케미야 마사키, 뭐 조치웅 구단,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 뭐 이런 선수처럼 이렇게 아주 유명세를 떨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내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역대 이창호 구단만큼의 성적을 낸 기사가 있었느냐?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거의 그 시절에는 너무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끝내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 시절부터 끝내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공부하는 연구생들은 뭐 이창호 구단을 이기기 위해서 끝내기와 계산에 대한 공부들을 또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세돌 구단도 이세돌 구단보다 이창호 구단이 이제 좀 훨씬 이제 한 세대 위쪽에 있는 기사지만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사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수일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네. 끝내기도 강한가요? 박정환 구단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의 약점이 없는 기사예요. 네, 완벽에 가까운 기사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승리하는 바둑에 있어서는 상대를 아예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이세돌 구단처럼 아주 강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기사는 또 아니었죠. 무난하게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둬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전천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투만 강한 게 아니라 계산도 강하고 여기저기 큰 약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기사이고요. 그래서 요즘 신예 기사들 보면 또 박정환 구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기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초반부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을 분명 많이 받고 있어요. 저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최고수가 인공지능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바둑의 색깔을 좀 잃어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바둑 팬 입장으로서는 좀 너무 초반 포석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초반에 대한 흥미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기사들이 많이 이제 좀 활용을 하는 인공지능이 엘프고예요. 네. 엘프고 같은 경우에는 소목을 두면은 승률 기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소목이 과연 그러면 화점보다 못한 수일까? 그건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중국의 이 싱천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하잖아요. 중국의 싱천은 또 손목에 대해서 그렇게 또 나쁘게만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참고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또 색깔을 가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가 많이 쓰는 그런 정석이나 포석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바둑을 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특색 있는 바둑으로 선정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바둑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원래 이제 바둑을 이렇게 패하게 되면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면은 제대로 기회를 좀 얻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완패에 가까운 내용인데, 근데 이세돌 구단도 그냥 박하민 3단에게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내용의 바둑이었어요. 왜냐면 잘 뒀어요, 박하민 3단이. 딱 한 번 흔들렸던 이 우변에서의 흔들림 빼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주었고요. 정말 이 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못 둬서 졌다기보다 박하민 선수가 잘 둬서 이긴 바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속기에서 이런 바둑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박하민 3단이 더욱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두 집짜리. 여기는 이제 두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후수 두 집이고요. 제가 이제 끝내기 요령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후수 두 집짜리는 짝수로 있을 때는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보기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후수 두 집짜리가 있고 반대쪽에 후수 두 집짜리가 하나 있으면 네. 어차피 하나씩 교환하는 거니까 다른 자리를 가면 돼요. 상대방이 만약에 후수 두 집짜리 먼저 두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끝내기가 좀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곳은 끝내기로 큰 자리인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패로 버티겠다. 단수 치면 이렇게 패로 계속 버티겠다는 생각이어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선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패감은 흙이 많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다 조이는 곳이 패감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끝내기가 몇 곳 남지 않았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프로기사의 심리가 어떨까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좀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마음 정리는 좀 더 진작부터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심리일까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경험자잖아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을 해보니까 네. 이 박하민 3단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냥 빨리 승리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심리죠. 그래도 내가 이 바둑은 최소한 이제 역전 당하진 않는다. 이런 심리고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가 사실 괴로워요. 이걸 내가 계속 두고 있어야 되나? 돌 거둘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나? 그런 심리들이 교차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프로기사들이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둬요.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뭔가 매너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심리적으로는 그 본인이 괴로운 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두는 거기 때문에 정말 멘탈이 강하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좀 일찍 돌을 거두기보다 이렇게 끝까지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뭔가 역전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두는 기사가 바로 이세돌 구단입니다. 실제로 프로 바둑에서도 거의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된 바둑이 끝내기에서 공배를 잘못 메어서 역전되는 것도 봤고요. 그럴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패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아기 쪽 패는 양보를 했고요. 반대쪽 패를 따내고 있는다면 끝내기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흔들기에 박하민 선수가 참 잘 버텨줬던 바둑이었어요. 네, 오늘 대국을 보면서 역시 최근에 이 초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한데 초반의 연구가 왜 중요한가? 박하민 선수가 이제 초반부터 앞서 나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세돌 구단이 초반 이후에는 끊임없이 좀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또 잘 견뎌낸 박하민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바둑이고요. 앞으로 또 박하민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적으로 좀 오늘 대국을 통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세돌 선수한테는 좀 아쉬운 한 판이었지만 박하민 선수는 2018 시즌의 상위 랭커들을 꺾으며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특색 있는 바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